안녕하세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이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며 기대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특히 50대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암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암은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암의 전조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위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즐기고 찌개를 함께 떠먹는 식문화 때문에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위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위염이나 소화불량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의 많은 분이 나이 먹으면 원래 소화가 좀 안 되고 더부룩한 법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암은 조용히 몸집을 키웁니다. 평소보다 식후에 명치 끝이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상복부에 불쾌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기 포만감이라는 증상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는데 최근 들어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들고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암세포가 위장 내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속쓰림 증상 때문에 제산제나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그때뿐이고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위염이 아닌 조기 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6개월 이내에 평소 체중의 10% 정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다면 이는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영양분을 가로채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살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즉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간의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 내부에서 암이 자랄 때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체 간의 70%에서 80%가 손상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B형 간염이나 체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거나 평생 술을 즐기신 분들이라면 더욱 긴장하셔야 합니다. 간암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나른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간의 해독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독소가 쌓여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이죠. 또한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에 가스가 찬 듯한 팽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간이 비대해져서 피막을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소변색이 마치 콜라처럼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면 이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담즙 대사가 완전히 망가졌음을 의미하므로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간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는 정기적인 관리가 유일한 생명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5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대변의 상태를 통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자신의 대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변의 굵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대변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마치 연필처럼 길쭉하고 힘없이 나온다면 대장 내부에 암세포가 자라나 변이 지나가는 길을 좁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암은 통증 없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변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초기 증상이 됩니다. 또한 배변 습관의 변화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평생 변비가 없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겨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거나 반대로 이유 없는 설사가 며칠 동안 지속되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면 장 건강에 큰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많은 분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오해하는 증상이 바로 혈변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보통 치질 때문에 그렇겠지 라며 연고만 바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질로 인한 출혈은 보통 선홍색의 맑은 피가 변기에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색깔이 다릅니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피는 대장을 지나며 산화되어 검붉은 색을 띠거나 대변과 뒤섞여 아주 끈적한 점액질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변에 짜장물 같은 검은 빛이 돌거나 끈적한 점액이 묻어 나온다면 이는 대장 상부에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계속 남아있어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이는 직장 쪽에 생긴 종양이 뇌에 변이 아직 남아있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대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SOS 구조 요청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국가 검진에서 제공하는 분변 검사뿐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만 미리 제거해도 대장암은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화불량, 피로감, 배변 습관의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를 찾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10년, 20년 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잠시 쉬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소화기계 암의 신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더 깊숙이 숨어 있어 발견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폐암과 췌장암, 그리고 우리 시니어 남녀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성별 특화암의 증상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암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가면을 쓴 암이라고도 불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충분히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먼저 폐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폐암과는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의 90% 이상이 비흡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은 분들이 왜 폐암에 걸릴까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 연기,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을 감기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길어야 일주일, 열흘이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기침이 2주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히 기관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담 증상은 폐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므로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증상은 쉰 목소리입니다. 목감기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잠기고 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폐와 심장 사이를 지나는 성대 조절 신경을 암세포가 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 한쪽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예전보다 숨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폐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를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60대 이후라면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정밀도가 훨씬 높은 저선양 흉부 CT 검사를 통해 폐의 구석구석을 살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췌장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뒤쪽, 척추 근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암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췌장암만의 아주 독특한 신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 통증입니다. 췌외창이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 암세포가 자라면서 신경을 자극하면 명치 끝의 통증이 뒤쪽 등까지 뻗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인 줄 알고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췌장 건강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당뇨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고 평소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60대에 들어서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다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데 암세포가 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대변이 물에 둥둥 뜨거나 기름기가 많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지방변을 본다면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어야 할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밀 검사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니어 남녀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6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데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은 이 비대증과 매우 흡사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들며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3번씩 깨는 야간뇨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전립선이 약해지는 거지 라며 방치하기 쉽지만
전립선암은 뼈로 전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PSA라고 불리는 혈액 검사만이라도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피 한 방울로 전립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통증이 없는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일 확률이 높고 통증 없이 딱딱한 멍울이 잡힐 때가 더 위험합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방 피부가 귤 껍질처럼 거칠게 변하고 함몰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경우 폐경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질출혈이 발생하거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늘어난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인과 검진은 젊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6070 세대에게 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암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스마트한 검진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라면 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가능하면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장 정결제를 복용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한 번의 과정으로 소화기계의 두 축을 모두 점검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검진 결과지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작년의 결과와 올해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개인 맞춤 진단입니다.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체중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수치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암은 우리 삶의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 깨어있고 준비한다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미세한 신호들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내 몸이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에 따뜻하게 응답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무병장수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생로를 담당하는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 유지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탄력을 잃고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며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시니어 시기에는 특히 혈관 건강에 비상이 걸리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이들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을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 전신의 미세 혈관과 큰 혈관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혈관 내부에 높은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사이로 노폐물이 더 잘 쌓이게 되어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보통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의 이왕이 80 미만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간다면 이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명백한 고혈압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구간이 바로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사이인 분들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도 이미 미세한 혈관 손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0에 80이라는 숫자를 사수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자각 증상 없이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을 소리 없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표적 장기 손상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혈관의 구조를 변형시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잠시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뇌졸중이 오기 전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미세 혈관이 손상되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의 습격을 받는 곳은 우리의 눈입니다. 망막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혈관들은 높은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망막 혈관이 터지거나 삼출물이 새어나와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를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시력이 조금 침침한 정도지만 심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단순 노안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혈압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은 그 높은 압력을 이겨내고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육이 두꺼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심장은 펌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까지 굳어지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곳은 콩팥, 즉 신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친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혈압은 이 연약한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필터가 손상되면 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어 나중에는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심부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주범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예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불렀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너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혈액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름기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심장부터 플라크라고 불리는 딱지를 형성합니다. 이 딱지가 점점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다가 결국 어느 순간 꽉 막히거나 터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이 동시에 나타날 때의 위험성입니다. 혈압이 높아 상처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기름기까지 끼어든다면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보면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이 검사를 지원해 주는데 시니어 시기에는 이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년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지 않더라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그 작은 관심이 뇌와 심장, 눈과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인생의 후반전도 활기차게 달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혈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대처법과 생활 속 혈관 관리 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을 병들게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급성 혈관 사고, 즉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명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느냐 아니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먼저 뇌졸중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이때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안면 마비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다리의 마마님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져 툭 떨어지거나 한쪽 다리만 힘이 풀려 휘청거린다면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 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서 발음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나 주변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의 신호 또한 매우 강렬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환자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거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해 목이나 턱 혹은 왼쪽 팔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숨이 차서 숨을 쉬기 힘든 상태가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심장,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잠깐 쉬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침대에 눕거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며 시간을 지체합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손가락 끝을 따서 피를 내거나 우황청심환 같은 약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는 오히려 기도를 막히게 하거나 치료 시간을 늦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의 치료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입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ICU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뇌세포와 심장 근육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아 걱정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마비나 통증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곁에 없다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평소 거실이나 화장실처럼 잘 보이는 곳에 119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시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움직임 감지, IoT 시스템이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무서운 혈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DASH, 식단입니다. 이는 고혈압 멈추기를 위한 식사 요법으로 전 세계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과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물 요리와 김치, 젓갈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는 그릇째 들고 마시는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고 국그릇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 들깨가루 같은 향신료를 사용해 맛을 내면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수단이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반면 운동 부족으로 늘어난 지방세포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집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내 몸속의 한겸 치료제를 상시 저장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중등도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숨이 찬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를 하셔야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50대 이후부터는 하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 3회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저수지 역할을 하여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따스한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산책하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보답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늘 당장 싱겁게 먹기 시작하고 10분만 더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이 뻥 뚫려야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고 그래야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지혜와 매일 실천하는 올바른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0대 이후 찾아오는 신체 변화의 변곡점, 호르몬 관리와 근감소증 예방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로드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50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변화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을 조절하던 호르몬이라는 마법의 지휘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남녀 모두 갱년기라는 거친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 이후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리의 시기입니다. 먼저 남성 갱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분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남성분들도 3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씩 서서히 줄어들며 50대에 이르면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여성처럼 급격하게 끊기지 않고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저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요즘 들어 성적인 흥미가 현저히 줄었거나 충분히 쉬어도 기력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끼시나요? 근력과 지구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저녁 식사 후 바로 졸음이 쏟아지거나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슬프거나 짜증이 늘고 삶의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수치가 변한 것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저하는 전립선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0대 남성의 절반이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해 소별 줄기를 가늘게 하고 빈뇨나 잔뇨감을 유발하는데 이는 단순한 배뇨 불편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호박씨,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토마토와 마늘 같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조금 더 급격하고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폐경을 전후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물론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호르몬 치료를 고민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상태에 따라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쓸지,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에는 유방과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잡는 티볼론 같은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기 쉬운 시기인 만큼
식단 관리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5060 세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은퇴를 맞이하면서 평생 유지해온 사회적 역할이 변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자녀가 떠난 빈자리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며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라며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흥미가 사라지고 수면 장애나 식욕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무너진 일상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하고 무엇보다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걷어내고 밤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지 모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6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의 장난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마음의 빈 자리를 새로운 배움과 관계로 채워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50대는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 제2막의 서막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아끼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0세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에는 노년 건강의 핵심이자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근육관리법 그리고 100세 시대를 완성하는 하루 건강 루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와 마음의 부침을 잘 다스렸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 바로 근육입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가장 큰 창고이자 심장을 도와 혈액을 전신으로 돌려보내는 제2의 펌프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몸의 에너지 저장소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는 당뇨병이나 낙상, 나아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육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이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걷기만으로는 줄어드는 근육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건강 재테크, 즉 근육 테크의 핵심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강도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절반 정도 강도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근육이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도구 없이 혹은 가벼운 탄력 밴드 하나로 실천할 수 있는 필수 근력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 스쿼트입니다. 탄력 밴드를 양발로 밟고 어깨 너비로 벌린 뒤 밴드를 어깨에 걸치고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특히 코어의 안정성을 높여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전신 근력을 높여주는 밴드 데드리프트입니다. 밴드를 밟고 서서 상체를 부드럽게 숙였다가 엉덩이와 허리의 힘으로 일어선 뒤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척추를 지탱하는 기립근을 강화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목에 밴드를 걸고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어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운동은 앉아서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하지 정맥의 순환을 도와 다리 부종을 빼주고 보행 시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을 방지해 줍니다. 이제 이 모든 건강 정보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책임질 건강한 하루 타임테이블을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 7시 기상과 동시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밤새 굳은 관절을 깨우세요.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여 근육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 국물 섭취는 최소화하는 저염 식단을 잊지 마십시오. 오전 10시에는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세요. 비타민 D를 합성하며 면역력을 챙기는 골든타임입니다. 점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3시에는 앞서 배운 틈새 근력 운동을 10분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없도록 가볍게 드시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회복됩니다. 건강관리는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5대 암 검진과 혈관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질병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고 매일 저축하듯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맵고 짠 식습관을 버리고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의 시간은 삶이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꽃을 피우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관계를 맺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 마음의 근육도 함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시기에 있어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고치고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자 에너지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금방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냈지만 5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며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건강의 핵심인 음식 관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법과 혈관을 살리는 저염 식단, 그리고 혈당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탄수화물 선택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은 매년 근육의 1% 이상을 잃어버리는 근육 세금을 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고기 섭취를 피하시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가 약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단백질 섭취의 핵심은 양질의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스테이크를 드시는 것보다 몇 끼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지방이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돼지고기, 수육 등을 챙겨 드세요. 특히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육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2대 1의 비율로 섞어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해 지방 섭취는 줄이고 소화 흡수율은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은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와 국, 찌개는 빠질 수 없는 단짝이지만 이들은 시니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나트륨의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미로에 세포가 줄어들면서 짠맛에 둔감해집니다. 본인은 싱겁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매우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콩팥에 큰 무리를 줍니다. 혈관을 살리는 저염 식단의 핵심은 국물과의 이별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그릇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들깨가루, 와사비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보세요. 짠맛 대신 신맛이나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면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도 씻어 먹거나 겉절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나 바나나,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을 좋아하자 하지만 50대 이후에 과도한 흰쌀밥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뱃살을 만드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와 근육이 움직이는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해답은 거친 곡물에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콩,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은 늘어납니다. 잡곡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한 접시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을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이섬유가 장에 먼저 자리를 잡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끼 식사가 내일의 기운을 결정하고 10년 뒤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맵기 단백질을 챙기고 소금을 줄이며 거친 곡물을 꼭꼭 씹어 드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식단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고 국물 한 숟가락을 참아내는 그 작은 선택이 무병장수의 길로 가는 가장 확실한 티켓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선택법과 물 마시기 습관,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단 관리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생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보다 세밀한 음식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영양소의 절대적인 양보다 질과 균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수분 섭취와 미량 영양소, 그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식품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물 마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몸속 수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무엇보다 뇌에서 보내는 갈증 신호가 무뎌집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한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성적인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며 기억력 감퇴나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시니어라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두 시간마다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위액을 희석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뼈와 관절을 지키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작은 낙상에도 쉽게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보고이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멸치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칼슘만 먹어서는 뼈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니 시니어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 불을 끄는 한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염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암이나 치매,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염증을 잡는 천연 소화제이자 항산화제인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나 삼치를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견과류 한 줌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아몬드나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즐겁고 천천히 먹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급하게 먹으면 체내에서 독으로 작용합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한 입에 적어도 3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차려 드시는 습관을 지니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연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즐거움이자 품격입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멀리하고 약이 되는 음식을 찾아 즐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과자나 사탕 같은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을 짠 국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얼굴색을 바꾸고 걸음걸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결국 당당하고 아름다운 100세 시대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활기찬 매일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